Here's 34번째 guest, K.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만나보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Kay.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K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 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my name is Kay Ha, and I'm a 25-year-old graduate student currently majoring in public polic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 graduated with bachelor's in economics. And I live in Seoul, and I do not have any experience of living abroad before entering college, so I'm thinking that my experience would be especially helpful to those people who also do not have any experience of living abroad.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경은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K허고 26살이고 한국 나이로 지금은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학부 때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사는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 입학 전에는 외국에서 산 적이 전혀 없는 국내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어 공부 방법이 청취자들 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어 능력이 더 많은 기회들을 가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부 지원을 받은 UN 인턴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은 스페인 교환학생 등등이 영어 실력이 가져다준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제가 자기소개할 때, 영어로 특히 자기소개할 때, Seoul National University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서울대 네. 맞나요? 예.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서울대에 있으신 분 중에 이제 두 번째 게스트가 이제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대학원에 계신 분이 한 번 나오셨고, 이번에 서울대에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건가요? 네,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아, 그럼 똑같네요. 그분이랑. 그분도 대학원에 계신데. 아, 그렇구나. 두 번째 게스트네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오신 분.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분 에피소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긴 하지만 미국 문화에 정말 심취를 했었습니다. 예. 어떤 문화에 심취를 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다방면으로 또래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뭐 처음 시작은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프렌즈 이런 걸로 예. 입문을 하긴 했는데 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음악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되게 락 음악에 심취를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예. 옐로 카드라는 밴드의 노래가 너무 그때는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밴드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밴드가 운영하는 메시지 보드에도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고 거기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미국 문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좀 더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락 음악에 빠지셨는데, 미국 락 밴드 저도 생각나는 밴드가 몇 개 있는데, 그 락 밴드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메시지 보드를 통해서 이제 거기 있는 팬들과 그러면 소통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예. 그때가 그 처음인가요? 어떻게 외국인들이랑 소통했던 건? 네,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는 뭐 영어 학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외국인이랑 말하는 시간은 거의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면은 그런 거 제한이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그 당시에는 되게 행복했었고요. 예, 그러네요. 그때가 몇 년 정도였나요? 몇 년 정도 때였나요? 그때가 한 2004년, 2005년 뭐 이때쯤? 2004년, 2005년 이때쯤. 예. 그때만 해도 그 요즘처럼 소셜 미디어 막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2000년대 그 초중반만 해도 이런 포럼이나 메시지 보드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항상 접속을 해서 사람들과 맨날 토론을 하고 그런 거를 되게 즐겼습니다. 예. 본인이 글 올리면은 뭐 사람들이 밑에 뭐 리플 달아주고 하던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 재밌었겠네요. 그 리플 네. 달리고 하는 거 보면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소심했으니까 글은 막 거의 안 쓰고 그냥 남들이랑 같이 댓글 놀이, 막 리플 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메시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어체로 슬랭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맞아요. 그 당시에 접속했을 때만 해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냥 독해하고 뭐 리스닝, 뭐 토익 리스닝, 토플 리스닝, 리딩 이런 거를 했었는데 막상 거기 메시지 보드에 가가지고 실제 미국인들이 쓰는 그런 대화를 해석을 하려는데 그때는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마스터를 해야만이 내가 이제 진짜 네이티브 같은 영어를 구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미국인들이 실제로 그 말하는 영어랑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어체랑 조금 틀려요. 그 토익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영어는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조금 쓰는 영어는 아니고 되게 조리 있게 뭐 비즈니스 상에서라든가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그런 데서 쓰는 언어만을 어떻게 보면은 빼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흠집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 다듬어 놓은 건데 사실은 실제로 그 미국 문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영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일반인들이 쓰는 영어가 더 입에 어떻게 보면 착착 더 달라붙는 영어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영어를 그 락밴드로 인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There's this quote called "You can do very little with faith, but you can do nothing without it." 이게 제가 선택한 인용구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인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어렸을 때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신념을 가지고 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념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을 오는 것도 영어 특기자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근데 그런 이 서울 아닌 그런 지방 도시에서 그러니까 토종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대학을 가냐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되게 회의적이고 그냥 수능 공부를 편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했는데 저는 저한테 이런 믿음, 신념이 있었거든요.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한. 그래서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되게 꿋꿋하게 혼자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특기자로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국은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와, 멋집니다. 예. 그 스티브 잡스 코트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코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졸업식 때 한 얘기가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남들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그야말로 신념 있게 소신 있게 자기 뜻을 밀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남들 그쵸. 눈에는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은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은 밀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거를 못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의견에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제 말을 했는데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예. 신념, 예. 신념이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쵸. 예. 멋진 코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읽기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총알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네. 단어는 총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단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문법이 만약에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대충 뜻을 유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문법이 더 중요한가요? 문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단어인가요? 단어가 더 중요하고 문법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두 개 다 똑같이 중요한가요? 제가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 그냥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또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문법이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 있어요. 한국식 문법이 있고 이제 한국식 문법은 말하자면 일본식 문법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네. 이제 학교에서 흔히 하는 그 문법 있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영어 자체에 어떤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 패턴들을 익히는 거를 또 문법을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뭐 어떤 경우가 됐건 이 글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법을 그쵸.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네. 예. 그러면은 그것과 이제 단어 외우기가 중요한데 읽기에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것들을. 일단 그러니까 저는 문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거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뭐 자주 틀리는 것들만 완벽히 마스터해도 그 훌륭한 소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더 나아가서 맨투맨 같은 책을 한번 독파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맨투맨 교재를 친구와 함께 뭐 과외를 한번 받은 적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책을 그 책에 설명돼 있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실력이 별로 안 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목적어가 어떻느니 주어가 어떻느니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썼던 예. 방법은 그 맨투맨 교재를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 나온 예문들 있잖아요. 예문 같은 거를 진짜 예. 거의 진짜 많이 읽고 거기 같은 예문을 되게 잘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그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거기 나오는 예, 이해하려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장 형식들 있잖아요. 그 맨투맨에 자주 나오는 뭐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it had been blah blah 뭐 이런 would have pp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 공식을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그냥 그 예문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예문을 그러니까 되게 문장들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문장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제 쓰긴 하는데 이제 대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1에서 100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한 10% 정도나 쓰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위주로 가장 대화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뭐 후회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라는 식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장 패턴 같은 거를 쓸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약간 고급 레벨에 생각된다고 생각해요. 고급 레벨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말도 이제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읽지도 잘 못하는데 그 문법은 이미 저만큼 나가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파다 보니까 뭐 문법은 저만큼 나가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죠. 기본적인 것도 사실 과거, 현재, 미래도 잘 활용을 못하는데 문법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문법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공부는 이제 저만큼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이해는 제대로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양의 독해도 동시에 필요가 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랑 문법의 중요성을 말한 게 왜냐면은 그게 독해가 뼈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일단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두 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은 당연히 영어를 그 독해를 못할 뿐더러 다른 영역도 당연히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쌓아놓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 알파가 다독, 그러니까 많이 읽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타임지나 뭐 이코노미스트지 이런 거를 예전부터 꾸준히 읽었었고요. 되게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가 됐든 간에 영어로 된 거 그냥 꾸준히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메시지 보드 이용하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 직접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쵸.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 뭐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글 남기고 어떤 사람이 또 글을 남겨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짜릿하고 재미있는 경험이거든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보드에서 이렇게 쓰면서 소통을 한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스피킹이랑 라이팅 이거는 되게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똑같은 거의 그냥 똑같은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으면은 말도 잘 나온다는 게 생각이고 그렇죠. 예.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거를. 그쵸. 그래서 뭐 메시지 보드도 도움이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특기자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도 종종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토플도 같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거기서 했던 토플 라이팅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토플 라이팅을 준비를 하니까 대학 입시 에세이도 그냥 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가면 되고 뭐 에세이를 잘 쓰게 되니까 뭐 말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라이팅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 그 스피킹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 좀 이따가 스피킹 섹션에 대한 조언을 드릴 때 나오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듣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전 인터뷰 때 이제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듣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물론 애청자이기 때문에 저도 애플 팟캐스트를 처음 발견하고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정말로 많이 이것저것 듣게 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2003년이었나? 2004년 그때쯤에 처음 이제 애플 아이팟을 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그때 대구에서는 진짜 이런 아이팟을 쓰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딱 보시고는 이제 대구에서 아이팟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팟을 산 김에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열심히 활용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마침 거기 팟캐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진짜 충격인 거예요. 되게 모든 카테고리에 무궁무진한 그런 카테고리에 정말 다양한 이런 팟캐스트 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정말 기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가 그 테크놀로지 쪽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새로 나오는 기술들이나 뭐 애플 동향, 뭐 구글 동향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된 팟캐스트를 다 다운받아서 그거를 진짜 맨날 들었어요. 한 어떤 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팬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1화부터 거의 한 200화까지를 진짜 나오는 족족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었고요. 네. 와. 저도 팟캐스트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 쪽하고 미국에서 뭐 동양 뭐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주로 이제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아요. 팟캐스트에. 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정보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유용한 정보 위주로 들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주로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팟캐스트가 정말 유용한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 어카운트, 미국 계정을 써요. 미국 계정으로 일부러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미국 차트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알기가 쉽거든요. 뭐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은 뭐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지 뭐 그런 걸 알기 쉽기 때문에 그 계정을 미국 거로 바꿔놔서 그렇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한국계 차트에 안 나오다 보니까 한국 거는 따로 검색을 해야 돼요. 뭐 어쨌든 근데 다 서브스크라이브는 다 가능해요.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그 초반에 딱 듣기 시작했던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한국 팟캐스트가 오히려 진짜 희귀했었는데 네, 그쵸. 지금은 한국 팟캐스트 되게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팟캐스트가
그 미국만큼 그 정도까지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커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팟캐스트 보면 정말 정말 재밌고 정말 흥미롭고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그쵸.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계정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영어로 된 팟캐스트는 대부분 영어 뭐 교육 관련이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그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구글에 쳐보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고 원하는 거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근데 사실 팟캐스트 들을 정도면은 중급 이상이어야 돼요. 사실 실력은. 그쵸.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리게 막 이렇게 무슨 뭐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투적으로 빨리 말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피킹 파트에서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하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말하기 능력 관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을 얼마나 내 표현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표현이 많이 나오는 뭐 CNN 뉴스를 보고 뭐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과 채팅을 한다 해도 수동적으로 그 표현들을 받아들이기 하면은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쓰는 유용한 표현들을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되고 역으로 나도 그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어야지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유용한 표현을 얻기 위한 자세로 영어 공부에 임했고요. 이거는 굳이 스피킹 말고라도 리딩, 리스닝, 라이팅 등 모든 영어 공부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구어체, 스포큰 잉글리시 매력에 빠져가지고 구어체 공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들리고 보이는 익스프레션마다 받아 적고 사전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표현을 또 언제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혼자 발음 연습도 하고 혼자서 문장 쓴 거를 말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런 거 덕분에 영어로 된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볼 때에도 한 번도 제대로 그 상황에 몰입해서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손은 항상 분주했죠. 왜냐면은 종이와 펜을 항상 옆에 두고 신선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받아 적고 외우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공부로 접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다 내 걸로 익힌다 이런 마인드로. 예. 그리고 그 표현들이 항상 뭐 이디엄이나 슬랭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그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들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Sir,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this sign. 그리고 두 번째 Like I said before, there will be no meeting from now on. 네. 세 번째는 I won't be able to see you on that day. 네. 네 번째는 You guys are really making up progress. 이 네 문장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네 개의 문장에서 딱히 수거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이해될 뿐더러 수거적인 요소가 어떤 거죠? 수거를 예로 들자면은 Phrasal verb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뭐 bury the hatchet 이런 거 화해를 한다 이런 거나 제가 잘 그 수거라는 단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수거가 뭐죠 영어로? idiom. 이디엄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이디엄 표현이 제가 한국말을 오히려 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공부할 때 아예 한국 쪽 거를 전 잘 안 보다 보니까 애초에 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영어왕 프로그램 하면서 네. 많이 늘었어요. 그 게스트들한테 매번 이렇게 아, 물어보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수거가 이디엄입니다. 예, 네. 이디엄이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네, 그런 네. 수거적인 표현은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음, 근데 수고전 요소는 없지만은 또 이게 쉽게 이해되고 나도 언제든지 만들 음,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긴 해요. 예, 그치만 이러한 표현들도 딱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절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절로 나오는 음, 건 없어요. 예, 자기가 그쵸. 연습을 조금은 다 해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문장 있잖아요. Sir, I have trouble understanding this sign. 예, 그러니까 이게 뭐 I cannot understand this sign 이거보다는 have 예, trouble ing 이 표현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네요. 예, 약간 미국 사람 네, 같네요, 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관용적인 표현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두 음, 번째 예를 든 것도 뭐 like I said before 이것도 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음, 음,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든 거, 그러니까 I cannot see you on that day 대신에 I won't be able to see you 이런 표현으로 약간 애둘러서 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 예를 든 거는 그러니까 you guys are improving 대신에 you guys are making a progress 라는 좀 더 매력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음,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러한 표현들이 그 영화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 쓰였는데 나는 언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일까? 그러니까 가상의 음, 상황을 설정해 놓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렇게 관용 어구들을 잡아먹을 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용 표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 급간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음,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모은 표현들이 다 노트 2권 가량 모여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신 그 조언은 지금 이제 영어 실력이 중급이나 고급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더 이렇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디엄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좀 더 뭔가 원어민 같고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미국인들이 더 이제 선호하고 이제 쓸 만한 그런 표현들인데 초보자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조언 줄 수 있을까요? 초보자들 분께는 음, 일단은 초보가 제일 많습니다. 청취자 중에. 그런가요? 어,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초보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말씀드린 단어랑 그 정확한 문법 이게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스피킹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영어 예, 토론 알바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초급 예, 반에서도 많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한테는 네, 앤드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익힌다기보다는 예. 어, 일단은 말문이 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초보자한테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예,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말을 못하더라도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렇게라도 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냥 일단은 내뱉고 보는 예, 그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영어왕에 이제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딱 조언을 딱 들었을 때, 이 조언은, 중급, 상급자한테는 맞겠다. 하지만 초보자한테는 좀 안 맞겠다. 하는 그런 조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놔야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초보자한테 하는 조언이구나. 이게 상급자한테 하는 조언이구나. 상급자가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초보자들을 보면 초보자가 이제 그 조언들을 어디서 이제 많이 듣고 와서 이제 하는데 보면 이제 말하자면 초보자에 해당되는 조언들이 아니라 상급자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듣고 와서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본인한테 들어오는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본적인 표현보다는 더 이제 조금 더 심도한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쵸. 예.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맞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일단은 내뱉고 보고 그러면서 재미를 조금씩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재미가 또 있어야지 조금씩 성장하는 맛이 있고 맞아요. 그 맛에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급 레벨이 되면은 거기서 또 발전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시도해보고 또 발전하면 또 재밌고 성장하니까 재밌고 그쵸. 그렇게 가야 되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제가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 외우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halo라는 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HALO.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헤일로가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후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뒤를 밝히고 있는 빛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방법이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한 방법이고요. 예. 단어 외우기뿐만도 아니고 스피킹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상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꾸준히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거를 혼자서 말도 하고 써보고 상황 설정 이게 저한테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 외우는 헤일로라는 단어를 외운다 칠 때 네. 그러니까 뭐 헤일로 후광 네. 후광 이런 식으로 공책에 빡빡하게 적어서 외우거나 뭐 이런 거를 행여 도움이 될까 숙제나 벌로 시키는 선생님들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도. 그냥 벌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머릿속에 그 단어 자체의 이미지를 부여를 하는 작업을 10분이고 15분이고 하다 보면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나오는 예문 같은 것도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단어랑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단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딱 펼쳐지거든요. 느낌하고. 그쵸. 그 단어가 그것들을 그러니까 단어라는 어떤 박스에 그 안에 그런 느낌이나 상황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에 있거나 혹은 그 단어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동시에 생각이 나요. 동시에 머릿속에 0.1초간 탁 이렇게 그 느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늘은 방법은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말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는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상황 그런 것들이 딱 듣는 순간 느낌이 바로 와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공부할 때 이걸 자꾸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영어 단어에 그런 상황이나 느낌, 뭐 이미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나 느낌이 딱 왔는데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예, 그 단어 안에 이제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나 상황은 전혀 없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한국어를 집어넣는 거죠. 영어 단어 맞아요. 안에다가 매번. 예, 정말 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써먹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Kay,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재미난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 되게 많아가지고 주로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하시죠 다른 분들은? 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너무 막 없어서 고민을 하시는데 너무 많군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그냥 지금 그냥 웃긴 거 생각나는 거는 예, 제가 작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그 UN 인턴십을 갔거든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죠. 독일 밑에 있는 나라인가요? 독일 밑인가요? 위인가요? 독일 밑이죠. 독일 옆에 있는 나라. 네, 독일 거의 네 맞아요. 네, 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닙니다. 예, 맞아요. 예. 저 사실 오스트리아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실제로 네. 이제 제가 자꾸 처음에 헷갈리니까 그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냐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캥거루가 없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오스트리아 네. 사람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아니라고 캥거루 없다고 우리나라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길거리에 보면은 티셔츠를 기념품 파는데 그 There are no kangaroos in Austria 이게 적혀 있는 티셔츠를 되게 많이 팔아요. 예.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네, 인턴을 작년에 하러 갔었는데 거기 숙소 구하는 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며칠간 호스텔에 묵었는데 예. 그냥 어떤 그 같은 방을 도미토리를 쓰는 여자애랑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호주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몇 마디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냥 나보고 그 혹시 미국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Korean American. 예. 아니 그냥 Are you Americ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되게 좀 기뻤죠.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와. 빛을 발하는구나 이러면서. 와, 예. Here's my last question. K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이전에는 외국 경험이 없었지만 그런 거를 다 제쳐두고 정말 신념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정말 이루고 싶은 바를 되게 많이 이룰 수 있었고 저 같은 국내파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걸 좀 이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얘기를 잘 못해서 사실은. 그쵸? 예.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대학 입시 영어 특기자로 고대에 입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그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그 유리하고 이렇게 뽑히기 쉬운 그런 조건이었는데 거기 합격을 해서 교환학생 다녀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UN 인턴십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영어 실력이 제일 중요한 선발 기준이거든요. 영어 작문이나 영어 인터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영어가. 와,
너무 많은 것을 얻었네요. 정말 인생의 여러 부분에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네요, 영어가. 네. 그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유엔 산업개발기구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이제 네, 맞아요.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그런 목표로 이제 거기 인턴으로 갔다 오시고 참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어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예, 여러 가지. 네. 예. 좋습니다. 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Yeah, as I've mentioned several times before, English has brought me a lot of good things, such as internship at the United Nations and exchange student program in Barcelona, Spain, and so many more things. I was also able to get a lot of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l these things would never have been made possible without my English skills. And all these things, I was able to achieve them without any experience abroad. So I hope that today's podcast would be helpful to those people who also do not have any enough experience abroad. And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ome away with a lot of insight from what I had to say today. Thank you.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인터뷰 진행이 거의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고 그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제 경험담도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호스트 앤드류님께서 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